나이가 들수록 사람 때문에 힘들어지는 순간이 있다. 예전엔 괜찮았던 말이 이젠 마음에 걸린다. 예전엔 넘어갔던 행동이 이젠 서운하게 느껴진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사람이 변했어. 나한테 관심이 없나 봐. 예전엔 안 그랬는데. 하지만 진짜 문제는 사람이 변해서가 아니다. 내 기대가 여전히 그대로라서다. 시간이 흘렀는데 내 마음은 과거에 멈춰 있다. 나이가 들면서 관계의 거리는 자연스럽게 멀어진다. 자식은 독립하고 친구는 각자의 삶을 산다. 배우자는 예전만큼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 이건 자연스러운 변화다. 하지만 우리는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런데도 과거의 기대를 붙잡고 있으면 상처는 반복된다. 왜 자주 안 와? 왜 연락이 없어? 왜 나한테만 이래? 이런 질문들이 마음속에 쌓인다. 그리고 그 질문들이 상처가 된다. 답을 찾으려 할수록 더 힘들어진다. 오늘 이야기는 기대를 내려놓는 것에 관한 것이다. 그것이 관계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방식임을 천천히 풀어보려 한다. 기대를 버린다는 건 냉정해지는 게 아니다. 오히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오해한다. 기대를 버리면 관계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다. 기대를 버려야 관계가 살아난다. 기대는 관계를 만드는 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상처를 만드는 원인이기도 하다. 젊을 땐 기대가 관계를 끌고 간다.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 줄 거야. 우린 함께 늙을 거야. 자식은 내 곁에 있을 거야. 친구는 늘 내 편일 거야. 그 기대는 사랑이었고, 믿음이었고, 관계를 지탱하는 기둥이었다. 젊을 때는 그 기대가 힘이 된다. 기대가 있으니까 더 노력하고, 더 베풀고, 더 참는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기대가 무거워진다. 자식은 바쁘다. 회사 일에, 육가에, 자기 가족 챙기기에, 명절에도 바쁘고, 주말에도 바쁘다. 전화 한 통 하는 것도 쉽지 않다. 배우자는 말이 없다. 함께 산 세월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대화는 줄어든다. 물어봐도 대답이 짧고 말을 걸어도 반응이 없다. 친구는 연락이 뜸하다. 각자의 삶에 각자의 문제가 있으니까 건강 문제도 있고 가족 문제도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나 봐. 내가 쓸모 없어진 건가? 이렇게 외로울 줄 몰랐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상대는 변한 게 아니다. 단지 내 기대가 상대의 현실과 맞지 않을 뿐이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지만 타인을 원하는 대로 만들 수는 없다고. 기대는 내 마음속에 있는 그림이다. 내가 그린 이상적인 관계의 모습. 하지만 상대는 내 그림 속에 살지 않는다. 상대는 상대의 현실 속에 산다. 그 간극이 상처가 된다. 예를 들어보자. 자식이 일주일에 한 번은 전화할 거라고 기대한다. 하지만 한 달에 한 번밖에 전화가 오지 않는다. 그럼 서운하다. 나는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전화 한 통이 그렇게 어려워? 배우자가 내 말에 공감해 줄 거라고 기대한다. 하지만 그냥 조용히 듣기만 한다. 그럼 외롭다. 함께 늙어가는데 왜 이렇게 남 같지? 친구가 먼저 연락할 거라고 기대한다. 하지만 내가 먼저 하지 않으면 연락이 없다. 그럼 허전하다. 이렇게 오랜 친군데 나만 그리워하나? 이 모든 감정의 시작은 기대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다. 그리고 실망이 반복되면 관계가 무너진다. 노년의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다. 기대했던 관계의 모습과 현실의 거리가 벌어질 때 그 빈자리가 아픔으로 느껴지는 것이다. 그래서 기대를 조정하지 않으면 평생 상처받으며 살게 된다. 사람들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이건 냉정한 말이 아니라 그냥 사실이다. 자식은 부모가 바라는 만큼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
배우자는 내가 원하는 만큼 섬세하게 말하지 않는다. 친구는 내가 바라는 만큼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그들이 나쁜 사람인 건 아니다. 단지 그들도 자기 삶을 살고 있을 뿐이다. 공자는 사람의 본성을 바꾸려 하지 말고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했다. 이 말은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라는 뜻이다.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건 기대를 덜어내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사람은 내가 원하는 만큼 변하지 않는다. 자식은 바쁜 삶 속에서 가끔 연락하고 가끔 찾아온다. 그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다. 그들도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아이들 키우느라 지치고 자기 문제로 힘들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여유가 없다. 밤에는 아이들 재우느라 정신없고 주말엔 밀린 집안일 하느라 바쁘다. 그러다 보면 부모님께 전화하는 걸 자꾸 미루게 된다. 미안한 마음은 있지만 여유가 없다. 배우자는 말이 적고 표현이 서툴다. 그게 그 사람의 방식이다. 함께 산 세월이 길수록 오히려 말은 줄어든다. 익숙함이 표현을 대신한다고 생각한다. 말만 해도 알잖아. 이제 굳이 말해야 해? 이런 생각으로 침묵이 늘어난다. 친구는 자기 일로 바쁘고 연락이 뜸하다. 그게 그들의 현실이다. 나이가 들면 각자 챙겨야 할 게 많다. 건강 문제도 있고 가족 문제도 있다. 병원 다니느라 바쁘고 손주 봐주느라 바쁘다.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계속 상처받는다. 왜 이렇게밖에 못해? 왜 나한테 이렇게 무관심해? 내가 이렇게 외로운데 왜 아무도 모르지? 하지만 그들은 원래 그런 사람이다. 아니, 원래보다 더 나아지지 않을 뿐이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변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기 방식에 더 익숙해진다. 더 고집스러워지고 더 자기중심적으로 변한다. 그게 나이 드는 과정이다. 문제는 내가 그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여전히 바라고 있다는 것이다. 젊을 때의 관계 방식을 그대로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간은 흘렀고 상황은 바뀌었다.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혼자 힘들어진다. 상대는 변하지 않는데 내 기대만 그대로니까 계속 실망하고 계속 상처받는다. 나이가 들면 관계의 중심이 바뀐다. 젊을 땐 타인이 중심이었다. 자식을 키우고 배우자를 챙기고 친구를 만나는 게 삶의 중심이었다. 내 삶보다 그들의 삶이 먼저였다. 내 감정보다 그들의 감정이 우선이었다. 하지만 노년에는 나 자신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다. 생존의 문제다.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나를 희생할 나이가 아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나를 챙길 때다. 장자는 물이 흐르듯 살라고 했다. 물은 막히면 고이고 고이면 썩는다. 관계도 마찬가지다. 한 사람에게 모든 기대를 쏟아부으면 그 관계는 무거워진다. 그리고 언젠가 무너진다. 자식에게만 기대면 자식이 부담스러워한다. 배우자에게만 의지하면 배우자도 지친다. 그러니 기대의 무게를 나눠야 한다. 자식에게만 기대지 말고 친구에게도 기댄다. 배우자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나 자신과도 시간을 보낸다. 취미를 찾고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활동을 만든다.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나를 채울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찾는다. 관계의 거리를 조금씩 넓힌다. 이건 멀어지는 게 아니다. 숨쉴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기대도 커지고 실망도 커진다. 적당한 거리가 오히려 관계를 편하게 만든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가 숨 막힌다. 기대를 줄인다는 건 사랑을 줄이는 게 아니다. 단지 상대에게 짐을 지우지 않는 것이다. 나를 채워줘야 할까 아니라 네 삶을 살면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나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야 관계가 가벼워진다. 그래야 오래 간다. 무거운 관계는 오래 가지 못한다.
노년의 관계는 젊은 시절과 달라야 한다. 더 자주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났을 때 편안한 게 중요하다. 더 많은 말을 나누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곁에 있어 주는 게 중요하다.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필요할 땐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관계. 그게 노년의 건강한 관계다. 그러기 위해선 내 기대부터 바꿔야 한다. 이 사람이 나를 채워줄 거야가 아니라 이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 좋다로. 이 사람은 이래야 해가 아니라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로. 왜 이렇게 안 해가 아니라 이 정도면 괜찮다로. 나를 위해 이렇게 해줘야지가 아니라 각자의 방식대로 살자로. 그렇게 기대의 방향을 바꾸면 관계는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된다. 자식이 짧은 전화라도 하면 고맙고, 배우자가 말없이 옆에 있어도 든든하고, 친구가 가끔 연락해도 반갑다. 많은 걸 바라지 않으니까 조금만 해줘도 크게 느껴진다. 기대를 줄이면 만족은 커진다. 이게 노년을 평온하게 사는 비결이다. 기대를 버린다는 건 관계를 끊는 게 아니다. 그저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 거리를 조정하는 것이다. 노년의 평온은 많은 것을 채울 때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비울 때 온다.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않을 때 비로소 관계가 편해진다. 에픽테토스는 말했다. 우리를 괴롭히는 건 일어난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라고.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품은 기대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다. 상대의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그 행동에 대한 내 해석이 문제다. 기대를 내려놓는다고 관계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오히려 더 오래 갈 수 있는 가벼운 관계가 된다. 자식은 자식의 삶을 살고 나는 나의 삶을 산다. 그 거리를 인정할 때 서로가 편해진다. 자식도 부모의 기대에서 자유로워지고 나도 자식에게 실망하지 않게 된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본다. 배우자는 배우자대로, 나는 나대로 각자의 시간을 존중할 때 함께 있는 시간이 더 소중해진다. 말이 없어도 괜찮고 표현이 서툴러도 괜찮다. 그냥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느낀다. 친구는 바쁘면 바쁜 대로, 나는 나대로 각자의 삶을 살 때 가끔 만나는 시간이 더 반갑다. 자주 보지 않아도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안다. 기대를 버리는 건 차가운 선택이 아니다. 나를 지키기 위한 따뜻한 선택이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내 행복을 맡기지 않는 것, 더 이상 누군가의 행동에 내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게 나를 지키는 방법이다. 노년은 많은 것을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비우는 시간이다. 비워야 가벼워진다. 가벼워야 편해진다. 그리고 가장 먼저 비워야 할 것은 무거운 기대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진다. 상처도 줄어든다. 그리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된다. 자식이 한 달에 한 번 전화해도 그래도 연락하네 라고 생각하고, 배우자가 말없이 밥을 차려줘도 고맙다고 느끼고, 친구가 몇 달 만에 연락해도 잘 지내고 있구나 라고 방인다. 이런 작은 감사들이 쌓이면 삶이 평온해진다. 더 이상 무언가를 채우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느낀다. 많은 걸 바라지 않으니까 가진 것이 크게 보인다. 그게 노년의 평온이다. 그리고 그 평온은 기대를 내려놓을 때 시작된다.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삶이 편해진다. 지금까지, 지금 여기 삶을 읽다 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 깊이 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